안녕하세요. 수학 감각의 저자 홈스쿨러의 아빠 왕세호입니다. 수학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실 어린 연령에게 너무 어려운 수학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학년 때 바늘시계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계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60진법이고 경험이 충분치가 않아요. 옛날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만 실생활에서 접하지 않고 문제로만 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거를 그 어린 나이에 왜 가르칠까? 이렇게 의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그거는 아주 옛날에 어린아이들도 공장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산업혁명 막 일어나고서는 일을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시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될지. 그게 산업의 필요에 의해서 배우도록 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리는 바늘시계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과 과정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만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불필요한 빼도 되는 그런 과정인데 너무 어린 연령에 그걸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학이 아이들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선행의 응용 문제 이런 거를 아이들이 다 풀어야 되고 푼다고 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학은 나중에 해도 돼요. 우리 아이는 홈스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책을 많이 읽죠. 헤로도토스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읽는 청소년도 거의 없을 거고 대학생도 거의 없을 거예요. 성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고전인데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완독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읽어보겠다 하다가 두 번인가 한번 실패하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1년 정도 꾸준하게 또 독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4학년 때 다시 도전했는데 다 읽더라고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해 못할 건 아니라면서. 그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연령인데 이걸 한번 다시 읽었어요. 재미도 조금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어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전 시리즈를 다 읽었고, 이게 이제 그리스인 이야기도 읽었고, 폴 존슨의 모던 타임즈, 이것도 이제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성인이 봐도 좀 흥미진진하긴 하지만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어린아이가 다 읽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연령에서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 이제 검정고시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수학을 좀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과정에 수학을 아주 단기간에 짧게 가르쳐 봤는데 의외로 잘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그 아이가 수학을 습득하는 방법, 또 이해하는 방법,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그게 수학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화 돼 있잖아요,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이렇지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그게 통상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더 뭐 고등학교 과정을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뭘 푸느냐, 지금은 다시 제가 쓴 수학 감각 나눗셈 덧뺄셈부터 다시 나눗셈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보고 나서는 수학을 전혀 안 했고 거의 안 했고 가끔 물어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주제 토론 같은 걸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거의 안 했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을 다 까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럼 덧뺄셈부터 봐라. 그래서 덧뺄셈 보고 곱셈 보고 이제 나눗셈 보고 좀 있으면 이제 분수 비례식 이런 거 보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 문제집을 계속 푸는 거죠. 수학 공부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연령인데 우리 아이가 초등수학인 나눗셈을 지금 푸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느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홈스쿨을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 수학 괜찮아요. 그냥 거기서 뭐 1등을 해야 된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없으면 돼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이 책을 읽으면 이것의 모든 거를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런 부담을 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몰랐던 거 다시 알게 돼요. 근데 책을 초등 연령에 중등 연령에 많이 읽고 지혜를 쌓고 이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 놓으면 어휘력도 기르고 무엇을 습득하더라도 빨리 습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너무 초등 연령에 수학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 왜냐하면 비효율적이에요. 그거 6개월 정도 아이에게 수학을 안 가르쳐 보세요. 다 까먹어져요. 다 없어져요. 견고한 지식으로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제가 쓴 수학 감각 위주로 중요한 개념을 익히고 기초적인 거를 좀 잘 쌓아놓으면 돼요. 그 정도에서 더 나가고 더 심화하고 더 선행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읽히면 돼요. 그 시간에 오히려.
어떤 사람이 보면은 우리 아이는 수학 실력이 없고 독서 실력은 월등하다,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전혀 사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수학을 가르치면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고등학교 정석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학의 개념을 익혀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초등 연령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지식의 기초를, 지혜의 기초를 쌓는 거는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어떤 분은 책만 읽어서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이란 게 무슨 동화책, 뭐 소설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책이죠. 예. 코스모스. 수학책도 굉장히 많아요. 수학책도 교과서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 화학 관련된 원자, 이런 책이 얼마나 많은데,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과서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수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아이를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책 읽기는 그에 비해서는 아이가 쉽게 훨씬 더 할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